전기 파트에서 잠깐 쉬어가는 파트는 자성체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 파트는 약간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 흔히 전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첫 단원에서 또는 중학교 때 잠깐 했단 말이에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의 수가 같은데 이게 전자가 출입이 가능하니까 얘가 전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전체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NS라는 성질은 왜 항상 함께 있는지, 애초에 왜 생기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잠깐 해석하고 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교과상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전자의 스핀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전자의 궤도 운동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스핀이라는 단어는 화학원을 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별건 없어요. 그냥 전자가 돌면서 궤도를 따라 도는데 지구처럼 자전을 한다. 스핀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는 업스핀이나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근데 이게 3차원 구덩어리다 보니까 업, 다운이 묶여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궤도의 업, 다운은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겠죠. 자, 또 궤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지구가 돌듯이 공전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보자면 자전과 공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지를 입히고 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전자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상황인데요.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 덩어리죠.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고르게 띄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분포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면 흡사 목성의 줄무늬처럼 이 마이너스가 회전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 이거를 전류와 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배웠지만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각 층마다 이렇게 원을 둘러싸는 구를 둘러싸는 형태의 전류가 생긴다면 여러 개의 원형 도선이 합쳐져서 중심축에 자기장을 만든다. 이런 이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스핀, 그러면 다운스핀은 B가 자기력선이 반대 방향을 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우리는 상쇄쌍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밑에 궤도 운동도 위에가 이해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전자가 지금 회전 방향을 임의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잡으면 이거와 정반대로 전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축에 자기력선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시적인 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뭐냐? 라는 질문에는 얘가 더 많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전자 한 개를 가정해서 얘도 원형도선, 얘도 원형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형도선 입장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우리가 앞장에서 R분의 I 앞에 상수 빼고 반지름과 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자 한 개만 취급할 거니까 전류에 대한 동일함이 생긴다면 결국 반지름, 회전 반지름이 자기장 세기를 결정할 거고요. 이게 반비례 관계니까 전자 반지름이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게 이 궤도 반지름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해서 이 자성은 애초에 전자들이 또는 원자가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시적인 세계, 이런 물질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에 나타나면서 사라지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자성체라는 파트에서 좀 더 확장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칠판은 지우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크게 단어를 두 개를 짚고 갈 건데, 일단 자성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물체들이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자성을 띠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자성체라고 불렀던 거죠. 이때 중성 상태에서 NS가 생기는 과정을 우리는 자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요. 단자성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전기 입장에서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런 느낌입니다. 자화가 어떻게 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물체를 세 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일단 평상시를 볼 건데 평상시라고 하면 위에서 얘기한 이런 중성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강자성체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물질 내부에 자기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뭐냐? 내부를 특정 여러 가지 구역으로 잘라서 각 영역마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배치되어 있다. 근데 이 방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장은 0인 거죠. 자, 밑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구역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각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그냥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반자성체는 아예 내부에 그 어떤 것도 그리지 않아요. 왜냐? 얘는 좀 독특하게 100% 모두, 전자가 모두 상쇄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자들이 서로가 만나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부에 표현할 수 있는 자기 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NS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상쇄의 개념인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자화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전에 각 물체가 평상시에 있는 이 내부의 자기 배열을 보면 분류가 가능해요. 이게 약간 팁입니다. 문제에서 뭐 이런 것들이 A, B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지의 물체 개념으로 나올 텐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든 자화든 특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얘네가 외부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외부 자기장. 그래서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일단 자기 구역은 내부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방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형성됐고요. 이때 자기 구역 내에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얘도 다 이쪽 방향. 자, 그러다 보니 이쪽 단면, 강자성체 입장에서 왼쪽 단면은 화살표 꼬리 부분이니까 S극의 성질을 띠게 될 거고 얘는 N극의 성질을 띠게 돼서 자기화가 된 거죠. 자화가 됐어요. 자, 이때 외부 자기장이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여기에 N이 있다고 여기가 S가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본인을 자화시키는 자석과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자석을 갖다 대면 채싹 붙는 게 가까이 오는 자석을 향해서 냉장고 면이 반대극을 마주봐서 인력을 통해서 채싹 붙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상자성체도 봅시다. 얘도 외부 자기장이 있던 상태에서 상자성체를 넣으면 방향이 똑같이 돌아가요. 자, 살짝 차이를 놓는데 느껴지시나요? 위에 보시면 각 칸마다 자기 구역마다 화살표를 2개씩 해놨고 상자성체는 1개씩 해놨죠. 그래서 개념은 비슷해요. 둘 다 자화되는 방식의 개념은 비슷한데 보니까 여기도 S극, 여기도 N극. 그러니까 가상의 N과 S에 대해서 얘는 인력을 갖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완벽히 똑같잖아요. 단지 세기의 입장에서 위에 있는 강자성체는 정말 찰싹 붙는 느낌이 든다면 밑에 있는 상자성체는 붙고 나서 만약에 이게 벽에 붙어있는 상태라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륵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기가 많이 약하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내부에 자기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쇄돼서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없던 게 상쇄돼 있던 게 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던 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상쇄돼 있던 애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이 반자성체인 것처럼 얘네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N급, 여기가 S급. 외부 자기장의 가상의 NS를 고려해주면 얘는 본인을 자화시키는 존재와는 청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자화되는 방식에 대한 각각의 물체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자화를 시켜놓고 나서 외부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줄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화가 풀리질 않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죠. 이것도 다 에너지 보존의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하진 않아요. 이게 자화시킬 때 이 자화된 그 돌린 회전시킨 그런 에너지의 개념이 소모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겠죠. 약해지겠죠. 자, 밑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꺼내는 순간 자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규칙했던 방향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성체도 마찬가지. 얘네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그냥 영유 상태로 돌아가요. 해서 이 둘은 유지가 안 된다. 위에 있는 강자성체는 유지가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자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공통점을 갖고요. 상자성과 반자성은 자화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하게 되면 이 파트는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각 분류별로 대표적인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많이 나와요. 여기 반자성체 좀 특이하게 예를 들어 물과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물 구리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데 앞에 반이 붙는 자기적 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예를 들어 뭐 이론상이지만 뭐 개구리도 실제로 되기도 해요. 강력한 자기장 위에 물방울이 있으면 공중에 부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를 갖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요즘 좀 핫한 초전도체예요. 자, 물론 초전도체 물질이 임계온도 밑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상태여야 되는 건데 얘가 바닥에 자석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얘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야겠지만 밑에 자석으로부터 청력을 받을 거니까 중력과 청력이 같아지는 높이에서 공중에 고정돼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하늘에 고정돼서 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다 라고 부를 거예요. 물리학 교과상 대표적으로 나온 현상. 이게 좀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게 반자성체들이 자석 위에 뜨는 걸 모두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진 않고요. 반자성체만 마이스너 효과라는 명칭이 붙어요.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언젠가는 뭐 BSC 이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의 이론을 배울 건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암기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